묵상 바로 2005년도부터 이제 제대로 택시를 하면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택시가 굉장히 열악하다, 너무나. 예,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불합리한 바꿔내자,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2010년도에 이제 공공운输택시지부를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죠. 전주시청에서 저희가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약 한 2년여 동안 했죠. 2년 동안 하면서 노사정이 합의를 했어요. 그 임금 표준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주시에서 실시하기로 노사정이 합의를 했는데, 예, 임금 표준화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을 납품을 안 받는 거예요. 그 왜 안 받냐 물어봤더니 사업주가 반대를 하니까 용역을 안 받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원래 2017년 4월에 나왔거든요, 용역이. 근데 계속 안 받고 그걸 차입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이미 2년 동안의 천막노동을 통해서 노사정이 합의를 해놓고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또다시 파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.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업주들의 그 산학금 횡포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올라가게 된 거죠. 이게 그 표준안이 월급제 표준안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을 안 지키고 계속 납품을 거부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, 이제 고공농성 510일을 통해서 이제 또 시청하고 또 합의한 부분이 있어요. 월급제를 안는 데는 처벌을 하겠다, 이렇게 약속을 하고, 그 다음에 좀 몇 명이서 국회의원들이 왔었어요. 고공농성장에 올라와서 크레인 타고 올라와서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어요. 이 택시발전법 실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. 그래서 택시 노동자들이 완전 월급제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. 그런 약속도 있었고, 그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, 그 법이. 근데 전주시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내놨던 부분이죠. 제가 고공농성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놨고, 이 법이 실시가 되려면 어떻게 됐든 나름대로 역할은 해야 될 거고, 지부장을 하면서도 이 월급제 완성을 위해서 치열하게 이제 투쟁을 해왔고, 모빌리티에서 수수료를 엄청 많이 떼요. 회사에서는 또 기자들한테 또 전가를 시키고, 모빌리티 카카오나 뭐 이런 데는 지금 불을 어마어마하게 창출하고 있죠. 모빌리티를 다른 그 회사 차량들은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요.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계속 콜을 줘요. 또 이제 내가 화장실 가려면 콜을 꺼놓고 가야 돼요. 안 꺼놓고 가면 콜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징계 조항이 있어요. 그래서 콜을 꺼놓고 가면 또 그 시간은 또 일 안 하는 시간이 돼요.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도. 지금 현재 문의는 월급제죠. 지금 현재 전국 지방 다. 그런데 옛날에는 산학금이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월 기준금이라고 얘기를 하죠. 산학금이라고 않고. 이렇게 임금 주는 시간을 정해놔요. 간주근로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58조 특례 조항이 있어요. 나가서 사업자가 감독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해서 2시간,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에 대한 임금만 주는 거죠. 내가 10시간을 일하든 12시간을 일을 하든. 근데 그 월 기준금이라는 것을
3시간 와서 벌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. 절대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최소한 10시간에서 12시간 일을 해야만이 벌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놔요. 그러면 3시간을 일해갖고 그 돈을 못 벌잖아. 12시간 일을 해야 그 돈을 버는데. 3시간이지만 막상 12시간씩은 일을 해야 그 돈을 벌 수 있는. 그러죠. 근데 그마저도 못 벌면 그 3시간 주는 임금에서 또 공제를 하는 거죠. 어떻게 됐든 월급제가 완성이 됐으면 정상적인 월급제를 해야잖아요. 그런데 기준금을 높이 잡아놓고 번호를 못 채웠다고 해서 불성실근무 이런 걸로 해서 징계를 해요. 네, 불성실근무. 네,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법정 투쟁도 하고, 네,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투쟁도 하고, 네, 이런 상황입니다. 지금 뭐 전국적으로 다 가고 있죠. 부당노동행위도 뭐 탄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못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못 견디면 이제 그 노동자를 탈퇴하거나 회사를 관두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죠. 지금 우리 노동조합이 조합은 얼마 안 되지만 해고자가 평균적으로 쭉 이어오는 게 40~50명이 계속 있어요. 한쪽에서 복직시키면 또 한쪽에서 해고를 시키고 그래갖고 한 40~50명이 꾸준하게 해고자가 발생이 돼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탄압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죠. 이 택시발전법 11조에 이것을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거죠. 이제 법적으로 주 40시간 이상에 대한 이제 시간을 임단협을 정해놓으면 주 40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이 되는 거죠.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임금이 많지도 않아요. 약 한 180만 원, 190만 원 이 사이거든요. 이것도 안 주려고 2시간, 3시간짜리 줄여놓는 거죠. 법은 만들어졌으니까 빨리 시행하라고 공포를 하라. 서울이나 뭐 좀 그래도 광역시 정도 되는 데는 택시가 없다고 지금 난리잖아요. 그럼 택시 기사들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. 그러면 택시 기사들이 왜 떠났을까? 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죠. 지금 우리가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좀 줄이자고 얘기하잖아요. 너무나 과도한 노동시간이 있기 때문에. 그러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최소한의 생계가 될 수 있는 최저임금이라도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, 감차가 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, 감차가 답이 아니고 부재를 강화하면 되거든요. 부재를 강화하면 엄청난 대수가 줄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6부제 있을 때 4부제로 줄이면 엄청난 감차 효과가 나와요. 또 차가 많다고 감차한다고 또는 시에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하고, 이거 잘못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시의 그 감차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있지만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감차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. 매일같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. 완전한 월급제가 되면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잖아요. 일단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, 어떻게 됐든 우리가 우려하는 승차거부나 불친절 이런 것은 많이 없어지죠. 기본적인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니까 굳이 막 난폭 운전 않고 승차거부에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. 거예요? 네? 왜 캠프 가는 거예요? 내일 부산 가야 돼. 부산 가서 음악을 해야지.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요금이 올랐잖아요. 택시 요금이. 그렇게 해도 수익 구조에는 더 이득이 없어요? 택시 기사님들한테. 택시는 옛날부터 그게 병폐였어요. 말은 승차거부하고 없애고 손님들한테 불친절을 없애기 위해서 택시 요금을 올려야 된다. 그래야 택시 노동자들이 좀 더 손님들한테 불친절하지 않는다. 승차거부도 없고. 그 택시비를 올려서
사업주가 좀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택시 요금이 오르면 산악금이 자동으로 올라요. 임금은 예를 들어서 월로 따졌을 때 10,000원이 추가가 됐다. 30만원 벌던 거 31만원 번다. 택시요금이 올라서. 그럼 그 10,000원 속에서 택시기사한테는 1,000원밖에 안 줘요. 나머지는 지금 다 회사 측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. 이거 올려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. 택시요금 올린다라고 해서 택시 노동자한테 돌아오는 거 없다는 거죠. 이런 구조 속에서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항상 하는 얘기죠. 택시요금도 싸고 택시기사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택시비 올려줘야 된다. 항상 말은 그렇게 죠. 근데 택시기사들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오히려 택시 사업주한테 배불려주는 그런 정책인 거죠. 그건. 기본적인 월급을 가져가는 거나 오히려 뭐 기준금 높이 잡아놓고 내가 죽으라고 일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가져가나 이거 100만원 주고 이거 기준 월급이 200만원이 나오면 뭐 여기다 죽으라고 벌어서 보태봐야 200만원이 안 돼요. 그 택시기다 돌아오겠어요? 안 돌아오지? 이런 구조를 하면서 계속 택시요금을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 택시 사업주들이 뭐 지금 기사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전혀 그렇지 않고. 근데 마치 그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으니까 택시 사업주들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단 한 사람 사업주는 그 망할 수가 없어요. 택시 기사들한테 다 떠넘기기 때문에 현재까지도. 그래서 택시 기사를 떠나는 거죠. 이게 이제 택시 기사를 떠나다 보니까 차고지 차들이 서 있는 거죠. 이게 이런 그 구조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부재를 풀든 아무리 뭐 증차를 해도 택시 기사들이 없는데 안 되는 거죠. 이미 택시 사업주들은요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망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택시 사업주들이요 임금이 할 때마다 택시 사업주들은 망하게 생겼다고 그래요.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 월급을 막 한 달씩 두 달씩 밀려서 줘요.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. 노상 벌어다 주는데 똑같은데 왜 돈이 없냐고요. 이게 산악금 올리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부른다는 거예요. 그간의 택시는 산악금자에서 온갖 탈세가 엄청 많거든. 탈세가. 그런 데서 이제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료도 못 내놔요. 자 어디서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 적자 분다는 그 자료를 내놔라. 그럼 못 내놔요. 그래서 택시요금은 물론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택시요금이 싸지만 근데 우리나라 현 실정을 보면 대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약자들이 많이 타잖아요. 택시는 뭐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타는데 그 사회적 약자들을 호주머니를 들어서 또다시 택시 사업주들 그 부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태주냐 그럼 나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택시 요금이 싸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 지금 약간 이 상황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건 어떤 거예요? 한 가지만 꼽자면.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됐든 저 위에 있는 동지가 고생하는 거잖아요. 택시 노동자들도 제대로 된 월급이라도 좀 받아보자라고 지금 저 위에 있는데 고생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하루라도 좀 빨리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지 않냐. 근데 이제 저도 공공운동을 해봤지만 이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어느 시점가에 꼭 움직이더라고. 뭐 이게 노동자들이 너희들 투쟁하다가 힘들면 뭐 그만두겠지 요런 기대 심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고공농성 300일 차를 지나가면서부터
국토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. 그 전에 좀 움직여서 해결했으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. 그러면 저 이렇게 생고생 안 시키고, 저 동기도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,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. 파이프로 해서 다 클립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바람 불으면 많이 흔들려요. 그 위에 있으면, 좀, 이제, 예민한 사람들은 좀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어요. 흔들리니까 바람 불을 때.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죠. 이제 저 위에 있는 동기도 이제 벌써 300일 이제 넘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몸에 이상 징후가 이제 슬슬 올 때가 됐어요. 이제 그러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기 전에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.